city when the sun refused to shine. 지옥의 묵시록 한 장면에 킹콩이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콩 스컬 아일랜드 리뷰입니다. 지구에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던 조사단은 미군에게 요청해 미지의 섬인 스컬 아일랜드로 향합니다. 지지를 조사하겠다며 무차별적으로 섬에 폭탄을 투하하는데요. 갑자기 거대한 괴수 콩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젠 섬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인간들. 과연 그들은 콩을 포함한 거대한 괴수들로부터 이 섬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몬스터 유니버스의 그 두 번째 영화, 괴수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영화는 콩 스컬 아일랜드인데요. 이 영화는 줄거리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몬스터 유니버스의 한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다 지나간 다음까지도 끝까지 계시면 그 다음에 어떤 괴수들이 나오는지 그 흔적들을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영화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영화가 2014년에 만들어졌던 고질라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엔딩 크레딧 제일 마지막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텍스트들이 지나가는데 뭐 고질라, 뭐 모스라, 킹 기도라 이런 뭐 몬스터들의 라이센스를 뭐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니까 다음 영화가 무척이나 기대가 되죠. 일단 이 영화는 물론 콩이 주인공입니다만은 사람들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톰 히들스턴과 브리 라스는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존 C 라일리 그리고 사뮤엘 잭슨 그리고 존 굿맨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특히 섬에서 오래 표류했다라고 하는 이 설정의 이 존 C 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영화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무엘 잭슨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전쟁에 미친 또라이, 전쟁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오로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전쟁터, 이런 인물을 아주 명확하게 간결하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소화를 하고 있어서 이 영화의 상당 부분 갈등을 만들어내는 인물로서 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존 굿맨 역시 어떤 인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이 섬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톰 히들스턴 그리고 브리 라스는 사실 이 영화에서 뭐 그렇게 뭐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왜 이 섬에 왔는지 그리고 저 사람들의 히스토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브리 라슨이 맡았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영화의 거의 엑스트라급입니다. 전에 그 킹콩 영화들처럼 뭐 미녀와 야수의 어떤 코드들은 없애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 브리 라슨이 맡았던 역할 자체가 약간 그런 코드들을 사실은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외하면 이 영화에서 이렇게 숱하게 죽어나가는 뭐 엑스트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톰 히들스턴 같은 경우에는 야 남자가 봐도 멋은 있더라고요. 뭐 멋있으면 됐지. 자, 이 영화의 장르는 괴수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라는 예상은 충분히 되죠. 그런데 이 주인공들이 죽어나가는 타이밍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저러다가 이제 죽는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영화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사람들을 놀래켜주기도 하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죽어나가기 때문에 뭐 어떤 막 다른 영화에서 봤던 막 숭고한 죽음, 아주 막 드라마틱한 죽음, 막 죽을 때 막 슬로우 모션, 막 죽고 나서 막 감정 막 슬퍼지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개죽음이에요. 그리고 고질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괴수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실컷 괴수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뭐 영화가 뭐 시작하면서부터 나오고요. 막 이 다른 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치 이 출석 체크하듯이 그냥 막 이렇게 등장해서 아주
제대로 된 존재감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이 괴수들 중에서도 유난히 못된 괴수인 이 스컬크롤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 그 인간들하고 싸우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봉준호의 괴물을 연상시키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노란 이 어떤 이 자욱한 뭐 유황가스 같은 그런 안에서 싸우는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고 이 괴물의 디자인이나 이 괴물이 중간에 이렇게 해골을 토하는 장면도 역시나 괴물과 많이 비슷한데 감독이 직접 한국 영화의 팬임을 밝히고 괴물의 디자인 역시 봉준호의 괴물에서 따왔다고 밝혔죠. 사실 그래서 이 영화는 국내 관객들은 보다 보면 야, 저 장면 왠지 우리나라 영화 저기서 봤던 것 같은데 싶은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 게 콩이 이 문어 다리를 뜯어먹는 장면에서는 아, 저거는 올드보이다 예, 싶더라고요. I just seen Park Chan-wook's The Handmaiden last year, which was one of my favorite films. He's the director of Oldboy and a bunch of spectacular work.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재밌었던 지점은 바로 세계관 설정 그리고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인입니다. 특히 이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인은 정말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존 C. 라일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섬에서 표류를 해오고 정착해 왔잖아요. 근데 막 구차하게 막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저떤 일이 있었고 설명하지 않고도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흔적을 이렇게 디테일 하나하나 뭐 소품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프로덕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주민들이 나오는데 그 원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충분히 설명 없이 알 수 있었어요. 또 세계관 역시도 굉장히 큰 괴수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허무맹랑할 수 있지만 또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에 맞지 않는 이 지구 공동설이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이 몬스터들이 나오는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흔적들도 보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지구가 막 두 개가 막 공동으로 있다고 해서 막 그거를 막 카메라가 막 뚫고 들어가서 보여주거나 뭐 명확히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 언급만으로도 우리는 이 영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웠다는 얘기는 이 영화의 세계관이 저는 좀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은 이야기, 좀 더 많은 세계, 좀 더 많은 괴수들을 그 다다음 영화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내리자면 괴수물로서의 위압감과 존재감을 제대로 선사하고 있고요. 적당히 잔인하고 적당히 놀래키는 지점들도 있어서 충분히 오락적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의 특성상 사람보다는 괴수들에게 좀 더 흥미를 느끼는 영화인데 그래서 자칫 인물들은 대충 묘사를 하거나 좀 더 지루하게 묘사할 수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은 많이 배제를 했어요. 물론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아주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되게 고루하게 지루하게 표현하지 않고 명확하게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쓸데없는 데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냥 실컷 괴수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즐겁게 넉넉하게 누리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앞으로 이어질 이 고질라와 킹콩의 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뭐 킹콩은 아직 뭐 성장판이 안 닫혔다니까 또 이렇게 붙는 모습이 기대가 되고 또 이 두 괴물이 맞붙었을 때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만나요.